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에 며칠 전? 네, 며칠 전 맞군요. 드라마 거츠 누노 베텐코트의 새 밴드가 출연을 해서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양양이가 보낸 글입니다. 이 피드백들을 보면 드라마 거츠 누노 베텐코트가 반갑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드라마 거츠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저희 방송에 외국 밴드가 나왔다, 영어가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악한 식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단히 답답하네요. 그래도 누노 베텐코트인데. 드라마 갓 맞지? 외국 밴드가 고스에 나오다니. 나 요즘 외국 남자들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통역사 언니가 해주는 말 들어가면서 주의 깊게 들었어. 막 멤버들이 영어로 샬라샬라 얘기하면 마왕이 막 웃고 언니도 웃고. 대략 난 왜 웃을까? 막 웃고 난 뒤에 마왕이 왜 웃었는지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하하하하하하 어색하게 따라서 웃고, 내가 이렇게 영어가 안 되다니,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다니 좌절했어. 레드 제플린 이 단어밖에 알아들은 게 없는, 심지어는 넥스트란 단어도 걔네가 하면 못 알아듣겠더만. 어제 방송은 대략 몰라 두통이 딱 고스 듣고 편한 마음으로 잘라 그랬는데 어라 게스트? 누가 올까 하다가 갑자기 영어가, 난 정말 누군가의 테러로 수능 방송이 나오는 줄 알았어. 야, 방학하고 처음으로 영어 듣는 기분, 그나마 엄청난 난이도. 귀에 들리는 것은 통역, 쏠라쏠라쏠라쏠라쏠라쏠라 하하하하하, 통역 쏠라쏠라쏠라쏠라 아하하하. 영어라는 것만 어렴풋이 알 언어와 정말 필요하기만 이루어진 통역과 마왕의 웃음소리뿐이었어. 아, 머리 아파. 이런 기분 알아? 라디오하고 나밖에 없는 이 고요한 방에서 라디오 한때 왕따 당하고 있는 이 기분? 마왕 미워. 먼지 먹는 닭이 이런 청승스럽게 방 안에 혼자 자기하고 라디오하고 딱 둘인데 그 라디오한테 왕따를 당한다. 침착하게 미친 그녀는요, 이럴 거면 통역은 왜 모셨소? 마왕 그냥 혼자 하셔도 무난할 듯한데.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놓고 딥다 크게 웃어놓고 해석 안 해주고 네 그렇군요 크 하고 넘어가는 마왕. 불친절한 고스. 이 중간에 수많은 리플 사이에 한 명 껴있어요. 마왕 해파리. 난 알아먹었는데. 영어 배울 거야. 나도 마왕처럼 들으면서 웃고 싶어. 영어 배울 거야. 다크서클의 여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물방울 나노인간은 그냥 부자 돼서 통역관 쓸 거다. 좋은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자가 돼서 통역을 데려다 쓰겠다. 느낌이 이상하다. 고스가 이렇게 럭셔리하게 들리다니. 단답형 좀비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귀지가 엄청 앉은 게 아닌가. 나 방금 오성식 아저씨 방송인지 알았다. 이런 피드백드립니다. 뭐들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제가 전에 방송에서 AFN 청취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1. 방송을 킨다. 그러면 예, 이렇게 방송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 봤어? 이 들었어? 아, 그 참. 음. 들었어? 지금 들었어?
그래, 그렇지. 네, 이것이 바로 미국 방송을 청취할 때 요령. CNN을 볼 때도 AFN을 볼 때도 다 똑같습니다. 네, 전들 뭐 알아듣고 그랬겠습니까? 드라마 가스가 나왔다. 자기들이 뭐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보다 빠르죠. 왜냐하면 본인들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눈빛이 장난스럽게 변할 때, 저건 농담이다. 저건 틀림없이 농담이다. 그러면 얼마나 거짓말을 잘 쳤으면 심지어는 통역하는 언니가 저보고 그냥 통역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뭐. 드라마 가즈의 노래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가즈의 메가톤. Back up with your megaton. 네, 드라마 가즈의 메가톤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가끔 뭐 영국 밴드, 미국 밴드가 저희 방송에 아주 가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오면 이제부터는 들으실 때 라디오에 왕따 당한다 이런 기분 들지 마시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하, 세 번, 1, 2, 3의 타이밍. 아하, 이게 네 번째, 4. 1, 2, 3 and 4. 아하, and 5. 들었어? 지금 들었어? 들었어? 이거 참. 네. 미나 미녀 커플은 딸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런던에서 연합뉴스. 할리우드의 미남 미녀 커플인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딸 샤일로 누베를 낳은 것은 진화론의 필연적인 결과인가? 영국 정경대학 LSE의 사토시 가나자와 박사는 졸리 피트 같은 매력적인 부모는 첫 아기로 아들보다 딸을 낳을 가능성이 26%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고 썬데이 타임스가 잠시 보도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더 매력적으로 되가는 것은 불변의 과정이라고 가나자와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각 성은 생존하기를 선택하는 진화 전략 때문이라고 가나자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육체적 매력은 유전적인 형질이고 딸들은 아들보다 육체적 매력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모는 못생긴 부모에 비해서 딸을 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짝을 찾을 때 좀 더 젊고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을 선호합니다. 남성에게 상대 여성의 지위나 재산은 연령이나 육체적 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훨씬 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여성에게는 남성의 지위나 재산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론 생물학 저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가나자와 박사는 2만 명이 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키, 체중, 연령 등에 따른 육체적 매력과 첫 번째 아기의 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진화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부모가 딸을 더 낳는 경향이 축적되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더 매력적이 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매력적이다라는 결론을 우린 내렸다라고 가나자와 박사 말했습니다. 할리우드의 또 다른 미남 미녀 커플인 리즈 위더스푼과 라이언 필립이 처음 낳은 아기도 딸이라는 점에서 이 주장에 무게를 더해준다고 썬데이 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이 현상은 헐리우드 스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썬데이 타임스는 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동이는 딸인 거지? 네, 이렇게 쓰셨군요. 우리 마누라하고 제가 딸을 가진 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간단한 사주팔자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면면이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의 그 순환의 고리 안에 놓여진 숙명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뭐 애가 제 연말을 닮아서 초음파 사진으로 볼 때 지금 팔다리가 길다 그럽니다만은 한간에는 이렇게 비웃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생아가 팔다리가 길어봐야 뭘 얼마나 길단 말이냐. 그것도 태아가 신생아도 아니고 그 다 길러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학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세상이 그런 거였군요. 토요일 날은 고스하루 라디오 쇼의 3방이 재방송도 아니고 3방이 나갔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피드백 방송을 할 때는 잉? 며칠 전에 뭘 했어? 어저께 뭘 했다고? 그저께 뭐에 어쨌다고? 뭐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고스는 빠지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컴퓨터 앞인데 효과음만 들어도 후덜덜덜 내 자리 가서 불 끄고 있을란다. 아무리 들어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규 얘기 난 들어도 왜 이해를 못할까. 작년에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리송했다. 애초가 마왕의 할머니 소리가 코 막고 내는 소리 같아서 흠칫해. 여기에 대한 리플 견뎌야 해. 숭어는 늦게까지 호러쇼를 듣고 잤더니 왠지 모르게 오랜만에 꿈에 미소년이 나왔어. 땡큐. 진짜 무서웠어. 미리 말하는데 난 초딩이 아니라는 점. 근데 스탠드를 켜고 이어폰을 끼고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끝까지 울었어. 아니 끝나고도 계속 바보 같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무서웠다고. 나 5시까지 못 잤어. 다 아는 무서운 얘긴데 왜지? 어제 호러쇼 듣고 웃었어. 혼자서 애소리랑 할머니 소리 흉내내면서 혼자서 스튜디오 불 꺼놓고 후레쉬를 턱 밑에 갖다 놓고 방송 녹음하는 마왕의 모습을 보니 왠지 웃음이 나오대. 그런데 얘기 의외로 무섭더라. 두 번째 얘기 있잖아. 기어다니는 귀신. 진짜 뒤에 뭔가 있는 느낌이었어. 호러쇼 듣는 동안 진짜 무서워서 별의짓 다 했어. 솔직히 얘기는 별로였는데 음악이 죽이더라. 나 토할 뻔했잖아. 만수 얘기 듣고. 나 호러쇼 듣다 죽을 뻔했어.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 곧은 들어야겠고 친구가 하필 자고 간다고 온 거야. 방에 불 다 끄고 침대에서 듣고 친구는 바닥에 이불 깔고 누워서 자버렸는데 문제는 친구였어. 마지막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절에서 점점 목소리가 변하잖아. 그때 친구가 뒤척이다가 발로 침대 밑에 있던 스탠드를 켜버린 거야. 스탠드. 방에 불 끄고 키면 그 빛이 갑자기 얼마나 밝아. 무섬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서부터 천장으로 빛이 빡 뿜어나오니까 순간 아 하고 비명을 질렀잖아. 그렇게 타이밍이 좋을 수가 없었어. 마왕 목소리가 완전 무섭게 변해서 최고조로 무서웠는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냐는 말이 끝나자마자 불이 확 켜지다니. 내 수명 10년 책임져. 마탕마년. 호러쇼 있잖아. 귀신이 튀어나와서 애기 머리를 잡고 자기만 바라보게 꼭 잡고 있는 얘기 있잖아. 왜 나는 무섭지가 않고 슬프지? 그 귀신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 아무리 많이 줘도 별 4개 이상은 못 줌. 블랙 유한. 알았어요. 나 편의점 알바하면서 듣다 소름 끼쳤어. 일렉트릭 좀비. 야간 편돌이 하면서 항상 그렇듯 고스를 켜놨어. 그리고 깜장 귀신 얘기 끝나고 BGM 흐를 때 카운터 의자에 앉아서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처녀 귀신처럼 눈이랑 입꼬리가 길게 늘어진 여자분이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쓱 들어오는 거야. 대략 얼굴도 하얗고 미인이었지만 상황이 좀 그랬거든. 여자분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돈 계산해드렸잖아. 두 번째 들어도 이렇게 무서운 건 내가 간이 콩알만 있어일까. 양계장 마녀. 재작년 호러쇼는 들었고 작년 호러쇼는 못 들었거든. 올해도 물론 난 무서웠는데 아무튼 실망한 식구들이 많은 것 같아. 올해도 나 혼자 들었으면 진짜 가위에 눌렸을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심각한 얘기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꼭 무서운 걸까? 정말로 존재할까? 서양 귀신이든 동양 귀신이든 다 공통적인 문제라 무섭다는 거야. 드라큘라, 처녀 귀신, 빨간 마스크 하나같이 저질스럽게 피나무 치고 등장하는 게 다 무섭거든. 막 귀신이 꼭 무서운 존재일까? 혹시 꿈이나 진짜로 본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당황 안 하고 그냥 악수하고 그러면 귀신이 무서울까? 마왕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난 귀신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고스로쇼를 듣고 써보는 건데 귀신이 실제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과학으로 보면 죽음이란 신체의 항상성이 무너지는 거잖아. 왜 이래 또 심각하게 간다 또. 얘 좀 누가 말려라 좀.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온몸을 갉아먹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 후 당사자의 의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난 죽음을 경험해봤다라고 뻥치는 사람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귀신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명확해지는 거야. 알았어요. 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데.
네, 둔감합니다. 예전에 가위에 눌렸다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귀신이라고 믿고 싶진 않지만 근데 막상 보면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바로 공포를 느끼게 돼야 한다 그러나 그냥 귀신이라는 존재에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하죠. 네, 신나게 귀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 저보고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는데 귀신이 창백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시신의 이미지를 귀신과 결부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체가 살아있을 때 이 핏기가 있고 얼굴이 발그스레하고 이러다가 이제 죽으면 시신의 그 허옇게 변해버린 빳빳하게 굳어버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스러움과 공포와 불안감과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의 이미지가 하나는 시신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반투명이다. 비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투명해가지고서 그 이제 우리 인간에 비해서 존재감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악마도 염소뿔에다가 이런 말발굽에다가 이런 뭐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외경을 보면 그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심지어는 뭐 대천사 가브리엘 뭐 미카엘 이런 천사들은 그 위에 있는 뭐 치천사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데 이런 천사들에 비하면 계급이 되게 낮은 오히려 천사들이고 대천사가 이렇게 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대요. 루시퍼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대통령이면 국무총리쯤 되는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이 말하자면 행정부로 치면은 장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장관이 음악부 장관이라는 거죠. 음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대단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무적행으로 쫓겨날 때 그 아름다운 외모를 박탈했다라는 기록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뿔이 나 있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겼고 지금도 하얀 빛나는 날개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밤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재밌지 않아요? 이런 얘기 아니 낮 시간에 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이런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좀 재밌대요.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메탈에 한해서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스맥의 Sick of Life. 챗 에이 피식 왜 이러냐면요 좀 전에 가스맥 Sick of Life 끝난 다음에 딩딩딩딩 끝나고 나서 이야 딱 이랬는데 마이크를 내리고 한 거예요. 마이크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뭐라고 할 참이었냐면 yeah 가스맥 Sick of Life 딱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이야 근데 헤드폰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마이크 내려가 있어. 에이씨. 또 며칠 전에 말입니다. 제가 드라마 음악 만드느라고 피곤해서 잠 못 잤다 그러면서 방송을 막 하품하다가 마지막에 방송 10분 남겨놓고 나이트에서 친구들한테 전화 왔다고 부킹하러 간다고 튀었잖아요. 많은 비난이 왔습니다. 마왕 짱 먹으라 부킹은 성공했어. 근데 부인도 라디오 듣고 있는데 나이트 간다 말하고 가도 되는 거야. 저희 마누라는 우리 방송 안 듣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30이 넘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저 나이트 앞에 뜨면 웨이터, 상무, 그 나이트 사장까지 튀어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그게 짬밥이라는 거예요. 짬밥. 제가 무슨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담당 프로듀서 말고 그 위에 있는 부장이 커피 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랜만에 해철 씨를 보러 왔다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제가 데뷔했을 때 갓 PD 됐던 분이고 저랑 같이 방송하는 프로듀서들은 다 옛날에 AD 하던 배우 봤습니다. 배우 짬밥이라는 게 짬밥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이트 저 가면 말입니다. 거기 뭐 전무, 상무, 영업진, 사장 다 옛날에 제가 나이트 뛸 때 보조 웨이터 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환영받는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왔다며 서비스 바로 들어옵니다. 30 넘어도 들어갈 수 있냐니 무슨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그럽니까? 모욕적인 발언을. 가끔 나이트 앞에서 이 넥타이맨 아저씨들이 어디서 이미 술 한잔 먹고 왕창 술 꼬라가지고서 나이트 앞에 오면은 웨이터가 와가지고 아 지금 대단히 죄송한데 안에 자리가 없다. 근데 옆에 젊은 애들은 막 들어가고 있고 제가 그 꼴 당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다크서클에요. 피곤하다며 피곤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나이트로 갈 가서 놀아. 하품 그거 나이트로 튀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고스형 인간이 나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다. 두둥 안녕 마왕. 나는 10분을 남긴 제 부킹을 핑계로 날른 마왕에 대해 왜 마왕은 왜 그래야만 했나 하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봤어. 일단 진짜 마왕이 부킹하러 간 점. 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두 번째, 마왕이 전날 무슨 일로 인한 피로로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자버린 거. 사실 난 이거에 큰 비중이 있다고 봐. 마지막 세 번째, 그냥 귀찮아서 안 해버린 거. 이거 아닐 것 같아. 마무리는 삼태기 리플레이가. 고양이 인호는 다른 사람 말대로 나는 마왕이 레코딩 체력과 부킹 체력이 따로 있다고 봐. 이걸 아시는군요. 이걸 아시는군요. 이걸. 제가 20대 무렵에 나이트 참 무척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포장마차나 이런 데서 꼭 폭행 사건이나 싸움 일으켜가지고서 항상 무리를 빚는 모험 뮤지션 있죠. DJ B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들이고 예. 정말 음악 잘하는 친구들에는 포장마차나 이런 데서 술을 마시면 연예인 나왔다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도 그래요 사실 그거는. 근데 그 되게 세련되게 그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이렇게 마주쳤는데 제 쪽을 향해서 술 한 잔 이렇게 딱 들어올리면서 찡긋하고서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싸움이 왜 나냐 하면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테이블로 데리고 오기 내기. 그러면서 와가지고서 막 그 자기 테이블로 데리고 와서 술 한 잔 같이 먹기로 자기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으니 당신 꼭 와야 된다. 아니 무슨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도 내 개인 시간 가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다 보면 싸움 나요. 그러다 보니 갈 때가 나이트의 룸 안에 처박혀 있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 불행한 청춘이죠. 제 청춘이 얼마나 불행해 있었어요. 거기 그냥 짱박혀 앉아가지고 문 여성들하고 부킹이나 해야 되는 저의 그 청춘. 그렇게 날 샜죠 뭐. 버서커가 근데 마왕이 지금 톡 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라디오 녹음은 낮에 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새벽 거의 다 부킹으로 나갔다 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생방? 정말 너무너무 신선한데 간만에 생방이네. 이런 분도 계시고 마왕 다음부터는 어느 나이트인지 말을 해줘. 다 쳐들어가겠어. 고스 식구가 검은 양복 쫙 빼고 우르르 들어가서 마왕을 이렇게 보쌈해서 MBC에 다시 가두는 거야. 푸하하. 그럴 줄 알고 제가 10분 남기고 튀었잖아요. 초반부터 튀면 잡으러 오거든. 국장님하고 다. 대강 정리해보면 1. 마왕 술에 빠지다. 마왕이 얘기했잖아. 물 먹는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 술인 거라. 술 먹고 방송하기 싫어서 누워 잔 게지. 진짜 나이트로 갔다? 튀기 전에 친구 얘기했잖아. 편한 친구. 나이트에서 좀 날리니까 거기도 친한 친구가 있는 게지. 그럴싸하지 않아? 뭐 그럴싸한 얘기인데요 지금. 다 뻔한 얘기잖아요. 결론은요. 그날 물이 안 좋았어요. 특히 남자 물이 진짜 안 좋더라.
여탕여탕형이었는데 남자물 안 좋은 날은 여자물 안 좋은 날보다 더 나빠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제가 그 나이트클럽 오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옛날에 좀 놀았다 이랬다가 이제 직장에 취직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놀던 가락은 있다 이래가지고 논다라고 자부하는 이 되담한 플레이보이 여러분들께 얘기하겠는데, 아무리 당신이 심성그룹을 다니든 흰대그룹을 다니든 네? 다 좋으니까 집에 들러서 옷 갈아입고 와요. 제발 넥타이에 양복 좀 입고 오지 말고, 그리고 넥타이 양복도 나이트용 양복 따로 있고 직장 출근용 양복 따로 있어요. 꼭 그런 애들이 출근할 때 이상한 꽃가라 넥타이 해가지고서 부장님한테 욕먹어요. 참네. 신청곡 소나타 아르티카 핀란드 그룹입니다. 이 노래에 딱 케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은 선물 세트입니다. 이번 주는 신청곡 주간으로 헤비메탈 곡에 하나여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이 멜스매거든요. 멜로딕 스피드 메탈. 그래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오토바이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나타 아르티카의 The Cage. 마이크 와우 늦었어. 소나타 아르티카의 더 케이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멜로딕 스피드 메탈 계통은 끝나고 나서 와우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중복이었다죠? 네. 게 좀 드셨습니까? 이 단백질 덩어리, 영양식품, 보양식품, 개고기. 개고기는 물러가라. 개고기에 반대한다. 중복 오후 건강원이 길게 늘어서 있는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개고기 반대 집회가 열렸다. 동물사랑 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국내 동물보호단체 회원 50명은 개고기는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 개고기 천국 대한민국 싫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반려동물인 개를 잡아먹는 악습을 근절하자는 의미에서 개 식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란시장에 나오게 됐다라고 집회 취지를 밝히고, 정부는 개고기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고기를 먹지 말자는 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도 아니고 외국 문화 추종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모란시장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민속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개, 고양이 도살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보호단체 회원 8명이 트럭 위에 놓인 철창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철창에 웅크리고 있던 서지윤 씨는 개고기 추방을 위해 나왔다며 사람들이 집에 있는 개를 음식으로 보는 게 너무 싫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 갇혀있는 게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예전에 큰 개 6마리를 이런 철창에 집어넣는 것도 봤다. 이 정도는 양반이라고 답했습니다. 굳은 상인들 왜 하필 복날에 와서 난리냐. 시장 상인들은 집회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가게 바로 옆 벌어지는 집회가 못마땅해 보였다. 일부 상인들은 취재 나온 기자들의 카메라가 시장 쪽으로 향하기만 해도 찍지 말라며 화를 냈습니다. 30년 동안 이곳에서 건강원을 운영했다는 남자는 개 팔아서 애들 4명을 키웠다. 이거 팔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라며 하소연했다. 그는 개가 살생이면 닭도 소도 살생이라며 개만 왜 먹지 말라고 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가던 30대 남자는 날도 많은데 하필이면 복날이 와서 난리냐라면서 매상 떨어진다라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40대 남자 상인은 건강원에 오는 개 중에 버려진 개가 많다며 키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 상인은 아무리 난리쳐도 먹을 사람 다 먹는다. 웰빙 하는데 보신탕이 웰빙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집회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중복을 맞아 닭을 사러 시장에 나왔던 50대 주부 하나무기 씨는 개를 왜 먹냐, 좀 그만 먹으면 좋겠다. 반면 이은나 씨는
양쪽 마음이 다 이해가 된다라며 식용과 애완용을 구분하면 좋겠다라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호단체 의원들은 집회를 마치고 시장 안으로 행진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시장 상인들의 거부 반응 때문에 시장 건너편에서 행진을 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초복에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뒤편에서 개고기 반대 집회를 열었고 다음 날 9일 말복에도 서울 명동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오마이뉴스에서 전제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마왕 안녕이야. 대략 처음 들은 지 5, 6개월 지났지만 글을 올리지 않은 검은 눈 빨간 손이야. 아이디 정지 먹을 각오로 이 글을 올려 6개월 봐드리겠습니다. 마왕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써볼게. 개고기를 먹으면 야만적이라고 도태되고 몰상식한 인간이라고 경멸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을 우린 자주 볼 수 있어. 물론 그들도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입장이 있겠지만 난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 개고기를 먹는 것이 야만적이라는 생각도 일리는 있어. 실제로 많은 외국의 국가에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개들을 사랑과 보살핌으로 키우지.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그 외국의 사례들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분명 우리나라도 많은 애완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넘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만큼 개를 먹는 사람도 많아. 근데 굳이 마치 야만인들을 계몽한다는 양 개 먹는 사람들을 매도해야 되겠어? 윗글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개고기 천국 대한민국이 싫다라는 패킷을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호소하지만 개고기 그 자체도 우리나라의 뿌리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까마득한 예전부터 행해졌던 우리들의 문화 고유 전통이라고 생각해. 저는 개를 먹는데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개고기가 우리나라 전통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반대하는데 제가 토론 밤에 하는 프로그램 나갔다가 하도 조선조부터 내려온 이 얘기를 한두 번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는 대마초 비범죄와 토론을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조선조부터 내려온 이런 얘기 안 하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뭐죠? 대마관리법? 예, 그런 법이 없을 때는 시골 농가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피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조선조부터 이런 얘기 안 해요. 동성동본 금원법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조선조부터 내려온 미풍양속이라 그래요.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는 게. 옛날에는 삼국시대 때는 사촌끼리도 막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미풍양속으로 따져보면 더 오래된 게 더 역사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엔 체벌 얘기 나오길래 조선은 이 정상적인 국가의 발전 궤도를 밟지 못하고 그냥 멸망한 나라라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좌중에 썰렁해지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 한 왕조의 수명은 200년 정도라고 해요. 보통 200년 정도가 되면 왕조가 교체되는데 조선 왕조가 500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조 정조 시대의 최후의 마지막 찬스를 놓치고 나서는 정말로 쇠락한 왕조로 변해버리고 말고 또 하필이면은 이 서구 제국주의 세력 거기다가 잽싸게 그 제국주의 세력에 편승한 일본 이런 세력들이 몰려 들어올 때 우리는 왕조가 쇠락의 길을 걷다 못해가지고서 이제 몰락하는 그 지점에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은 상황이 나빠진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조선 초기만 해도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 좋게 했겠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처럼 여성들에게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하는 여성은 결혼했다가 남자가 죽으면 재혼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정말 그런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몰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우리 어머니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런 발언할 때 이 조선 시대의 어머니상 이런 얘기하는데 그 인권이고 뭐고 모조리 박탈당하고 박제된 정말 그 미덕이 아니고 자발적인 미덕이 아니고 강요된 그 안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그 여성상의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럼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 없거든요. 이 개고기 찬성하시는 거 괜찮은데 이거 미풍양속이라고 먹자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게 뭐 뭐든지 미풍양속은 아니니까. 또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다라는 것들이 그 우리의 뭔가 줏대를 지키게 해주는 그런 발언이 되는가 하면 한편으로 아주 나쁘게 악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박탈하고 정말 그 살벌한 시절을 살던 시절에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시켜놓고 민주주의를 박살을 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적 민주주의다. 이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다. 이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다는 대부분 나쁜 경우에 쓰였지 좋은 경우에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어쨌든 그리고 변화하는 국민들의 표상이 뭔데? 개고기를 먹는 게 변화하는 국민의 표상이 먹칠라는 게 뭐가 있는데? 외국에서 말고기, 양고기, 원숭이 고기, 심지어 호랑이 고환고기도 먹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도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건 뭘 먹는 것이 야만적이고 목을 떠나서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진정한 변화하는 국민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적절히 수용해 나가고 자신이 가진 문화를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봐. 사람들이 집에 있는 개를 음식으로 보는 게 너무 싫었다 라고 말한 서모 양의 말은 내 상식선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야. 자신이 보기 싫다고 해서 남이 먹지 못해 한다면 대변 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대변 보는 거하고 똑같잖아. 대변 못 보게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개를 파는 사람들은 생계수단이잖아. 꼭 거기 앞에서 그런 식으로 그래야겠어. 그리고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식용개와 애완견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마치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야만인인 양 비하하는 저 태도는 아니라고 봐. 마무리 안 되네. 마무리는 개고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고스 식구가 이 글을 읽게 된 마왕이 크크크. 식용견과 애완견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구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르다가 버려진 개, 길에 떠도는 개 이런 개들이 이제 공짜 수입이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개들이 붙잡혀가지고 개고기로 식용으로 팔려나가요. 이런 것들은 개고기를 못 먹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식용견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 종류 이외의 개들을 도살하거나 식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는 규제와 또 그 개를 도살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 있어서 위생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근데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은 서양 사람들 중에서 동양 친구를 사귈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동양 사람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아예 접촉도 없고 말을 할 생각도 없고 동양 사람 사람으로도 안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꼭 동양인 친구들 한둘 있고 동양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한국이랑 중국이 어디 가서 붙었는지는 대충 알고 이런 사람들 보면 개고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표정은 이렇게 약간 찡그려요. 아우 그거 어떻게 먹어? 그런데 뭐 개고기를 먹는다는 저를 보고 뭐 다시는 안 본다든지 뭐 막 이렇게 분노한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문화적인 상대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한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비교해 봐야 될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말고기가 식용으로 한 번도 서양 세계에서 이 메인을 점유해 본 적이 없다. 말고기는 항상 꺼려지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소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동물이었어요. 소를 기르는데 만일 10만큼의 목초지가 필요하다면 말을 기르는 데는 소보다 이 위의 효율이 소는 위장이 벌써 몇 개입니까?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해가지고서 그 풀을 소화해내는 그 능력이 뛰어나지만 말은 그만큼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는 굉장히 비싼 고기인 거예요. 이 고기를 먹으면은 너무나 가격이 비싼 데다가 소는 전쟁용으로 사용이 되지 않지만 말은 전쟁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기병대가 가지는 위력은 뭐 기병이 위력을 가지다가 보병에 의해서 뒤집어지다 이런 게 이제 반복되긴 하지만 대체로 기병은 현대에 있어서 초음속 제트기 전투기에 비유할 정도의 위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F-14 최신鋭기가 뭐 도입이 됐다, 뭐 F-15가 들어왔다, 막 이러는데 그거 먹을 수 있으면 그거 뜯어 먹으시겠어요? 초음속 제트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말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관념, 이런 것들은 말이 대량으로 고기가 공급이 되고 도살이 되어서 싸게 소고기 가격 이하로 공급이 돼서 그걸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말을 식용용으로 공급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고기 통조림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유럽에도. 그런데 이게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거나 자리를 잡거나 뭐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그 말고기를 제일 혐오하고 말고기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했던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벌레는 먹어요. 곤충은 먹어요. 달팽이도 먹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달팽이를 먹는다 그러면 왜?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개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어떤 동물이든 반려동물이 될 수 있어요. 집에서 뱀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이구아나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구아나나 뱀이 뱀한테 메리라고 이름 붙여놓고 메리야 일로 와 그러면 뱀이 샥 와가지고 목 감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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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개나 이런 거 기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르면 오는 개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고양이 보고서 일로 와 그런다고 고양이가 오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돼지 반려동물로 기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돼지가 그렇게 똑똑하다며요. 개보다 더 똑똑하다면서요. 돼지가 개에 비해서 반려동물로 부족한 점은 하나예요. 덩치가 너무나 크다는 거. 그래서 조그만 사이즈의 돼지를 개량해내지 못했다는 거. 예, 근데 뭐 돼지 반려동물로 기르는 그 사람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 보니까 돼지 막 애교 부리고 와가지고 말 알아듣고 일로 와 그럼 일로 와 막 오고 돼지 보고 들어 누워 그럼 막 누워가지고 막 배 까고 뒤집어 까고 애교 부리고 돼지 장난 아니던데요. 그 사람은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저기 고스 개 안 하실래요? 먹자 개. 우리 돈 모아서 개나 한번 먹으러 가시죠. 제가 방배동에 굉장히 잘하는 집을 하나 알고 있는데 수육이 아주 괜찮아요. 그렇지만 티컵 강아지나 이런 강아지를 먹을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개가 그 반려동물로 얼마나 소중한 동물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몇 달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번에 개를 하나 사셨어요. 푸들인데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러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장모님 혼자 계신데 이 강아지라도 한 마리 옆에 붙어가지고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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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애교 부리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 푸들 잡아먹는다고 제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죠. 고양이를 기르는 이유는 그 신이 호랑이를 쓰다듬을 찬스를 고양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이래요. 이 사이즈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사실 같은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지 맙세, 뭐 이런 얘기인데. 올해 여름 들어 한 번도 못 먹었네. 뭐 이 얘기는 해마다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먹지 말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개도 먹지 말고 소도 먹지 말고 닭도 먹지 말고 진짜 이게 개 많은 먹지 맙시다에 비해서 훨씬 더 파쇼 같아요. 그죠? 개도 닭도 모두 먹지 맙시다. 살아있는 동물을 먹지 맙시다. 저는 그 얘기에 공감합니다. 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로구나. 근데 개에 대한 사랑만 실천하는 분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려면은 소도 닭도 같이 먹지 말자고 얘기해야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소도 닭도 이 개도 다 먹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타당성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송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배양조에서 만들어내는 인조 소고기, 인조 돼지고기, 인조 개고기를 먹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부담감 없이 인조 원숭이 고기도 먹어보게 될 거예요. 아, 원숭이 고기는 이런 맛이구나. 진짜 원숭이 고기가 아니거든. 근육 조직만 배양조해서 배양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닥쳐올 텐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개에다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사람들은 저의 편견일지 모르지만 인간도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인종에 따라서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왜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 전부 다 개사랑협회가 아니고 동물협회에서 나온 분인데 소도 닭도 뱀도 먹지 말자고 얘기해줘. 뮤즈의 스톡홀름 신드롬 누가 신청하셨죠? 까먹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